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좀 바빴어요. 구독자님들 메일 온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의 메일이 왔습니다. 뭐 양수 계약,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김정호님 충성 2등 입장 환영합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지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서슴없이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최근에 이틀 동안 구독자님들 아이오닉 5 계약, 그 다음에 면허 계약까지도 계속 일일이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안심을 하실 것 같아서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하는데 이영민의 개인 택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너무 영광이고 고마워요. 강빈님, 인천 1억 500인가요? 우리 신규자분들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 택시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오르면 좋겠지만 저는 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입문 예정자들이 알아야 돼요. 제 댓글 보니까 유튜버들이 일부러 뭐 가격을 올린다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울이 그동안 워낙 저평가됐던 적도 있고, 최근 10년, 20년 시세를 봐도 최저가 뭐 4천만 원대 갔던 적 진짜 딱 한 번 있었는데 9,7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이 역대급인 건 맞아요. 지금이 뭐 비트코인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제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간절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것만은 통화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는 통화 못해요. 다른 문제 뭐 이런 거는 제가 일절 통화해드릴 여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 시작하는 시점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꼭 통화를 드려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가진 조그만한 영향력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기 해드리고 싶고, 특히 신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개인 택시는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현재 서울 개인 택시 씨가 말랐습니다. 장안평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1억에도 매물이 없어요. 원래는 시세대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매물이 씨가 없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 현재 중고차 플러스 면허 매물이에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뉴라이즈 19년식 10만 킬로. 이런 거 너무 좋죠. 금액은 다 협의입니다. 그 다음에 QM6 24년식 100km밖에 안 탄 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뉴라이즈 23년식 2만 킬로.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팔리지 않을까요? 근데 요 4개를 제가 이제 현대택시미터에서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이거 하나는 주워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소나타 대기기간 뭐 거의 1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뭐 2200이라더라 100이라더라 깡통 기준, 2400이라더라 500이라더라 2700이라더라 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매물들이면 뉴라이즈 19년식 10만 킬로 너무 좋죠. 이거 5년도 더 탈 수 있어요. 관리 잘하면. 저 30년 된 택시 사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택신 영상에 출연하셨던 분, 그분하고도 어제도 제가 이제 뭐 매일 연락을 하고 하루에 뭐 매출 얼마 했는지 이런 소소한 얘기들 나누고 있는데, 그분 차 60만 킬로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60만 킬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니 왜 법인 택시 새 차들 많다던데 왜 60만 킬로짜리 차 왜 타요? 왜겠습니까? 산악금이 10,000원이라도 싸니까 타는 거겠죠. 산악금 여러분 하루 10,000원이면은 정말 비싼 거거든요. 법인 택시에서 산악금이 하루 10,000원 더 비싸면 한 달이면은 26일 만근이니까 26만 원 더 내야 되는데, 말이 26만 원이지 하는데 법인 택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26만 원 때문에 피로도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막판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강동구인데 막판에 파주콜이 떴어. 홍대에서.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퇴근해야 되는데 그거는 1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 2시간이 늘어난다. 저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하고 또 집이 반대인데, 내가 퇴근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이 떴어.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갔죠. 저도 매출 욕심 때문에 7만원 6만원 벌려고 갔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서 그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생겨 너무 피곤해. 택시들은 또 피로가 누적되면 풀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개인 택시 2021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나타 1,8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2천만원대 중후반이면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지금 차값만 무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1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제가 일단은 분석해본 결과로는, 일단은 양수자들이
많이 몰렸어요. 몰리는 배경에는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운수업으로 조금 리턴한다, 발을 들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뭐 메가커피 이런 거 차린다고 해도 1억 원으로는 택도 없고, 기존 매장 양수하려고 하면 권리금 최소 2, 3억 이상 줘야 되고,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엽떡, 망하지 않는 거, 베라, 베스킨라빈스, 엽떡 이런 거는 2, 3억 이상 다 이미 프리미엄인 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진입 자체가 기본 4,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개인 택시는 1억에 차값 조금 투자해서 1억 2천 정도, 2천, 3천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우리가 망하지 않고 나중에 또 되팔 때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 적성하고 맞는지만 체크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양수자들이 많이 몰렸고, 두 번째 이유는 경기도 인근 지역 있잖아요. 인천, 좀 경기 지역인데 B급이라고 말해서 좀 죄송해요. 경기도 A, B, C급이 제가 봤을 때 있어요. 면허값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서울하고 좀 비슷한 지역인데 서울로 넘어오는 경력자들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인천 개인 택시 하시던 분들이 서울로 리턴. 예를 들어서 조금 좀 고만고만한데 안양, 그다음에 광명, 성남은 서울보다 더 비싸고, 이런 분들이 조금 서울로 오는 분들이 많다. 배경에는 서울 슈퍼 할증이 한몫하는 것 같고, 하지만 현실은 지금 빈차 대란입니다. 여러분, 저 어제도 근무 나갔다 왔는데 정말 빈차들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제 역대급으로 정말 손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경기 인근 지역에서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를 경력자로 하시던 분들이 서울 개인 택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어제하고 오늘 제 구독자님들 다 1억 원의 계약서 썼고요. 그리고 각종 프랜차이즈나 식당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운수업, 예를 들어서 버스나 관광버스, 어린이 차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은퇴 연령, 지금 뭐 60년대 후반생, 7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가 다 이제 베이비 부모들 세대란 말이죠.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은퇴를 했고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유튜버, 택시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미 많은 매출들도 상당 부분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택시를 하는 방법들도 많이들 오픈되어 있고, 저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어떤 모르는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고 해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뭐 먹는 장사나 이런 거는 몇 년 이상 주방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다 배워오는데 그 투자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택시는 그런 특별한 기술 없이도 바로 고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서울 개인 택시로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영업 중에서 이제 요식업하고 유흥업이 엄청 우리 택시하고 연관이 있어요. 야간에 뭐 식당을 하시든 유흥업을 하시든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장사가 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이 변동 승객들은 택시를 안 타거나 일찍 귀가를 하시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로 다 가시는 것 같고, 그나마 타주시는 분들이 강남 쪽, 역삼동이나 선릉동에 있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택시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타거나 원래 타시는 택시 고정 고객층만 있다 보니까, 이 심야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는 택시들이 정말 손님들이 없다. 하지만 서울 택시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출근 시간 있잖아요. 보통 7시에서 9시, 10시까지라고 보는데, 여기는 서울 전체 지역이 정말 활발합니다. 이때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단거리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장거리도 쏠쏠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출이 보증된 시간,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슈퍼 할증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또 메리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택시도 빈차들 정말 많아요. 제가 뭐 일부러 막 이거 뻥튀기 하는 거 아닙니다. 화성 상주 양수 교육을 매번 라이브로 접수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제 도움을 받으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그 와중에 탈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재수, 3수, 4수, 지난번에 6수까지 하시다 보니까 이 기간들이 1, 2년이 훌쩍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서울 개인 택시가 이제 시세가 1억 원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 화살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화살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씁쓸하더라. 그 탈락이 제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아쉬워요. 저도 다
빨리 입문해서 그 당시에 정말 뭐 9천만 원 초반대로 하셨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저도 조금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법인 택시 하시면서 개인 택시 하려고 준비하시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응원 드리고 있고 이제 어떻게든 시작하실 때 제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게 제 광고비를 확 낮춰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준비되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빈님, 장롱면허는 통과 힘들어요. 승객을 태우는 직종이라. 예, 그렇죠. 최근에 댓글 이제 주신 구독자님 댓글 봤는데 32명 중에 2명 탈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성에서. 임충규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영민 유튜버님 소개로 1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큰 이슈가 없는 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충규 구독자님. 네. 저하고는 통화까지 하고 메일도 주고받았고 하셨는데 이분도 오랜 기간 준비하셔서 네 이렇게 진입을 하셨어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상담 파일 다 메모해놨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인 생활도 충분히 하셨고 택시 오래 하셨고 이제 차량은 고민 중이시고 그쵸? 아마도 전기차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가장 고점에서 들어왔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법인 택시를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개인 택시가 지금 두 아이의 아빠시니까 충분히 법인 택시만으로도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아셨으니까 개인 택시로 오시는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학금 해방에서 벗어나신 거 박수. 일단 저도 법인 택시 하다가 회사 택시 하다가 개인 택시 할 때 가장 좋았던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일 너무 하기 싫은데 나가야지 어떻게 안 나가면은 저는 17만 6천 원이었거든요. 17만 6천 원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해방이 되시고 자녀분들 계시니까 아버지로서 조금 더 자녀들하고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학원이라던가 학교 픽업 조금 더 해줄 수 있고 우리 아빠 전기차 새로 뽑았는데 아빠 차 타고 가면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임충규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양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이게 기존 준비했던 금액에서 예를 들면 9,600, 700인데 3, 400이 또 지금 갭이 또 벌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지금 시원하게 매물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현실은 빈차 너무 많은데 걱정입니다. 지금 진짜. 그래서 아마 주간 영업 좀 겸해서 출근 시간에 하시고 하면은 그래도 택시는 손님이 있는 시간에 영업을 하시면 조금 재미를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신규자분들이 영업을 해야 된다면 출근 시간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참 우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티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는 제보를 또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티가 저번에 그 자가용 영업 때문에 한 차례 곤혹을 또 치르고 나서도 지금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모션 좀 볼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우티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간 중구, 종로,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등 주요 서울 혼잡 지역 오전 07시에서 09시까지 2시간은 얼마? 건당 4,000원. 또 돈으로 완전히 꼬시고 있죠. 사실은 저번에 이것 때문에 우티를 삭제하신 분이 많았는데 굉장히 허무해요. 이렇게 돈으로 우리 치읓 바른다고 하는데 돈으로 처발하면은 건당 4,000원이면 이거는 거의 고급 택시 요금이거든요. 서울에서는 거의 최강이에요. 진짜 탄력 요금 올라가는 수준이다. 건당 4,000원 단거리 막 계속 타면은 거의 한 7시에서 9시에만 해도 5만 원 정도 추가 수익 올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보면은 또 평일 저녁에 또 엄청 세게 프로모션을 때렸어요.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승차난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강남, 역삼동, 선능, 삼성, 그다음에 뭐 신사, 강남대로까지 전부 난리 나는 시간. 그다음에 종로 전역. 종로라고 하는 것은 서울 남대문, 을지로, 폐계로, 종로, 서울 중심부 지역, 종로 5가 동대문까지. 그다음에 해화동까지. 난리 나는 지역. 그다음에 뭐 경복궁역까지 이 정도. 그다음에 사대문으로 친다면 서대문까지. 서대문역 충정로까지 이 정도. 그다음에 이 시간에는 당연히 합정신촌도 난리 나지만 종로만큼은 난리 나지 않아요. 요 정도 거점이 있고 여의도도 10시 넘어가면은 조금씩 올라오고 이런 서울은 또 거점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콜에 4,000원, 세 콜에 7,000원 어떤 이런 것들을 엄청 뭔가 지금 좀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택시기사들이 사실 큰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이런 거에 또 혹하죠.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조합에서 하고 우리가 자체코를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합원들 그다음에 택시기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 사업을 하더라도 내 브랜드가 없고 내 공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딱 우리 개인 택시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자체코를 갖고 우리만의 무기가 있었다라면 이런 가맹사들에게 휘둘릴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우리만의 무기가 있으면 충분히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손님들한테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조합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정말 자기 밥그릇 싸움에 너무 많이 바쁘다. 저번에 언급드렸는데 제가 조합 일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특히나 조합 일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조금 드릴 수가 없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워낙 서울 개인 택시들의 매물도 많고 대수가 5만 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들고 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버스 하시는 분도 많고 중간에 뭐 화물차로 이직하시는 분도 많고 워낙에 5만 명이 정말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단 말이에요. 웬만한 진짜 작은 중소도시 인구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조금 보상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반면에 이제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현실은 빈차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흑곰님 고양시는 1억 5천 파주는 1억 9천5백 사실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서울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매출 차이가 없어요. 대신 고양시나 파주가 서울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죠. 차도 안 막히고 인구 대비 택시가 적기 때문에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오전 영업을 하면 시간당 3만 원 이상 뭐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조금 택시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충분히 하루에 3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파주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슈퍼 할증 시간에 집중하면은 특히 주말에는 뭐 30만 원 이상 하시는 거 너무 이제 어렵지 않게 됐고요. 좋아 보인다님 이영민님 정말 멋있으세요.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데 서울 개인 택시는 여러분 안방처럼 생각해야 될 곳이 인천하고 부천이에요. 인천 택시도 마찬가지. 인천 택시들도 서울을 안방, 옆집처럼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서울하고 인부천, 인천 부천을 오가는 승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들어가서 빈차로 나오기 아깝잖아요. 우리 5분 컷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 5분 정도는 대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5분 넘어가면은 딱 어긋나고 신고 대상이라고 지난 라이브 때도 제가 김포에서 신고한 사건을 토대로 보여드렸지만 5분까지는 괜찮으니까 5분 정도는 먹자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방 영업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몇 년 사이로 지방콜은 씨가 말랐다. 진짜 예전에는 저 인천, 뭐 부천, 수원 가면은 택시들이 달고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다 달고 나왔거든요. 손님 다 태워 나올 정도였는데 히팅률이 60% 이상, 7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경기도 가면은 그냥 그냥 그렇구나. 근데 나오다가 정말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경우는 정말 너무 땡큐인 경우들이 있죠. 네, 서울은 거점이 많아서 좋아요. 강빈님 대출 5천에서 1년 만에 다 갚으셨어요. 와 진짜 열심히 하셨다. 그쵸? 강빈님 대출 갚고 매너리즘 좀 빠지셔도 되죠. 1년에 5천만 원 상당한데요. 1년에 5천만 원 갚을 수가 있나? 대단하십니다. 1년에 1,000만 원 직장인들 모으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1년에 5천 갚으신 거면 진짜 박수.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서울 개인 택시가 1억 원을 돌파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드렸고요. 사실 양수하는 대기자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그만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자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름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뭔가 이 심리, 구매하는 심리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을 막 당기고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푸시하는 이런 세력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양도를 조금 잠궜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언급드렸지만 경기도나 인천, 안양 이런 데서 경력직 분들이 타 개인 택시 경력직 그대로 올 수 있잖아요. 팔고 넘어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 개인 택시가 시세 1억 원을 돌파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 저는 I'll be back soon, as soon as possible. 네, 영어 한마디 쓰면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상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안녕.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 택시의 모든 것. 개인 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